가겠습니다. 자, 문법 부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독해도 총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독해는 마지막에 총정리니까 우리 책은 보지 않고 자 우리 제일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보죠. 독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독해가 늘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문법 내용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오면 문법 분명히 늘어. 그지? 그리고 그 공부하는 와중에서 계속 단어 나올 거고 단어도 계속 하면서 단어는 빨리 늘진 않습니다만 천천히 계속 늘어가요. 그지? 근데 독해는 아무리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도 독해가 잘 안 늘어요. 그지? 내가 뭘 하나 안다고 내가 하나 알았던 게 그 다음 내가 뭐 모르는 어려운 단어 하나 외웠어.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풀래. 근데 그게 다음 문제에 바로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됐지?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어휘를 외우고 있어도 실제로 독해하다 보면 모르는 어휘는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됐지? 그래서 독해하려면 5가지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휘가 돼야 되고 5가지를 골고루 늘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어휘력. 그죠? 그래서 단어는 당연히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유리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어휘를 다 외울 수는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내가 이 단어를 몰랐는데 알았어. 그지? 자, 이렇게 설명하지 말자. 이 단어를 몰랐어. 그래서 내용 파악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구나. 그러면 이 단어만 외우면 맞겠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르는 어휘를 찾아봐서 그 어휘를 보고 봐도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독해의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어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해결책이 안 생기거든. 봐봐, 내가 이거 틀렸어. 근데 어휘 몰라 틀렸네? 역시나 어휘가 좀 부족해. 어휘 외워야지. 그렇다고 뭐 사전 하나를 다 외울 거야? 그럴 수가 없다니까? 해서 어휘 때문에 이 독해 문제를 틀렸다라고 어휘 탓을 해버리면 우리가 독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어휘 탓 하지 말자. 단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어휘들은 계속 챙겨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 어휘는 외우시되 너무 어휘 탓만 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의 구조를 보실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알아야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결국 문장의 구조를 봐달라는 건 뭘 봐달라는 얘기야? 어디에 있는지 위치 신경 쓰면서 읽어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문장의 약 90% 이상은 무슨 품사로 시작할까? 명사 주어로 시작하겠죠. 그럼 명사를 읽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뭘 찾으면서 읽는 거야? 자동적으로. 동사를 찾으면서 읽는 거야. 동사 나오기 전에 덩어리들은 끼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사를 찾으면서 읽고 동사 나왔으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도 보면서 읽는 거죠. 됐죠? 그럼 결국은 위치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찾으면서 읽자야? 결국은 동사 찾으면서 읽어요. 동사만 찾으면 다 찾는 거니까. 됐지? 근데 모두 찾으셔야 돼? 덩어리도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덩어리인지 제대로 못 보면 문장이 아무리 쉬운 단어로 독해가 안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덩어리 몇 개 있었습니까? 5개 있었어요. 뭐 있었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 알파,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 ing 플러스 알파, pp 플러스 알파가 기본 덩어리들인데 모든 덩어리는 뭘 넘어갈 수 없다? 컴동접을 넘어갈 수 없다. 기본 챙기시고 계속 확인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독해하다가 어떤 경우에 자꾸 빠진다 그랬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경지, 무아지경의 경지에 빠지죠. 분명히 눈으로는 독해 지문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눈으로만 글씨를 읽고 있죠. 됐죠? 이때 많이 드는 게 보통 2가지 경우인데 중간에 모르는 어휘가 나와서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그지? 아니면 덩어리가 끝났는데 끝난 덩어리를 찾지 못하고 뒤에 거랑 같이 읽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의미를 앞으로 전달시켜야 되잖아. 덩어리니까. 근데 어디까지인지 못 보고 얘랑 덩어리 끝나는 부분과 새로 뭐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의미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읽고는 있고 단어도 특히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멍해진다라면 그건 덩어리 끝나는 부분을 그냥 넘겨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특히 덩어리 중에서도 접속사 덩어리가 가장 기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 결국 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찾는 거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동사랑 접속사 덩어리 찾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투부정사나 ing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계속 읽으시면서 좀 짧기 때문에 잘 보실 수 있는데 접속사 덩어리 안에 또 투부정사 들어가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건 모르겠어도 동사랑 접속사 덩어리만큼은 반드시 찾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때 접속사 덩어리에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 알파 덩어리에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죠. 그럼 뭐 남아요? 명명동 혹은 동명동이 남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찾으면서 읽으시되 덩어리처럼 안 보이는 덩어리들 접속사 덩어리인데 생략되고 나면 명명동 남으니까 걔네 잘 찾으면서 좀 읽어주십사. 됐지? 얘는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문제 보다 보면 혹은 독해하다 보면 이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꾸준한 연습이야. 꾸준한 연습하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덩어리가 계속 보일 만큼 계속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관계가 보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논리관계를 뭐 정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주제, 근거, 뭐 주제, 예시, 열거, 비교, 대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복잡한 것들은 다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하나는 아셔야 돼. 모든 글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제가 독해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모든 독해에는 무슨 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만 되겠더라. 됐지? 근데 모든 독해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일관성 안에서도 성질이 또 있겠더라. 무슨 내용에서 무슨 내용? 오케이.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일관성이 있겠더라.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만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시문 읽고 A 읽고 B 읽고 C 읽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면 자연스러운가 로또 굴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뭐 찾는 거라 그랬죠? 같은 편 찾는 거라 그랬지. 무슨 내용끼리 붙어야 되니까?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A에는 야구 얘기야? B에는 스포츠야. 그러면 야구도 스포츠고 B도 스포츠란 말이에요. A, B는 비슷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C까지 가자. C의 음악 얘기야. 됐죠? 그럼 뭐랑 뭐랑 같은 편? A랑 B는 같은 편이고 C는 다른 편일 거예요. 왜? 음악이 스포츠는 아닐 거니까. 근데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가 먼저겠죠. 됐어? 그러면 B, A. C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붙거나 뒤에 붙을 수 있는데 만약 C에 게다가가 붙어 있으면 혹은 또 한이 붙어 있으면 C가 어디 붙는 게 맞겠더라? 제일 뒤로 붙는 게 맞겠더라. 됐지? 그래서 게다가 또한 같은 게 연결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연결어를 정리했던 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모든 독해 안에는 뭐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읽으시는 거다? 일관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읽으시되 자 다 비슷하더라도 무슨 내용에서 무슨 내용으로 흘러간다?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흘러간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글을 쓰는 방식은 귀납법이다, 연역법이다? 귀납법, 연역법. 연역법. 뭐 큰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있으시고 자, 그 다음 각 독해 유형별, 다시 말하면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독해를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자고 독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독해를 하는 목적은 문제 푸는 거잖아. 심지어는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너무 비윤리적이라 싫어? 아니잖아. 내용이 이해 안 돼도 일단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는 겁니다. 됐지? 더군다나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길들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더라. 그러면 유형별로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스킬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더 쉬운 거잖아. 이런 거야. 만약 문법 문제야. 제일 위에 가정법이라고 써 있어. 그럼 난 뭘 찾을까? 가정법의 내용만 찾겠죠. 다른 거 신경도 안 쓸 거잖아.
그러면 가정법 문제란데 가정법 문제라고 써 있으면 문제는 거의 배 이상 푸는 게 쉬워집니다. 왜냐면 그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걸 독해에 적용시키면 우리 문제는 다 주관식, 객관식? 100% 객관식. 그럼 한정된 범위는 어디 있는 거야? 선택지에 나와 있겠죠. 4개 중에서만 고르는 거지 내가 직접 주제를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빈칸을 직접 채우는 게 아니라 4개 중에서만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결국 유형별 스킬의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독해의 제일 첫 번째는 뭐? 선택지를 구분해 주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구분이에요. 선택지 먼저 읽자.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간혹 우리 독해하다 보면 심지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어려워서 선택지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지? 만약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이 한 단어 나와 있는데 모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한 문장 쫙 써 있는데 중간에 모르는 단어 쭝쭝 껴 있어.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는 1번이랑 2번의 차이점은 그거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구분하는 거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번엔 있지만 2번엔 없는 거. 거꾸로도 마찬가지. 1번엔 있지만 2번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고 해석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1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봐봐. 1번에 만약에 the benefit 이렇게 나왔고 2번에 the disadvantag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돼?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1번 긍정적인 거면 1번 답일 거고 부정적인 거면 2번 답일 거다. 이게 제일 쉽게 나오는 걸 거고. 됐죠? 근데 3번에 computers 이렇게 나왔는데 4번에 computer users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둘 다 컴퓨터는 있지만 3번에는 뭐가 없고 유저가 없고 4번에 뭐가 있어? 유저가 있는 거니까 사람 얘기냐 아니냐로 판단도 해야 되는 거라고. 됐지? 컴퓨터 누가 해석 못해? 컴퓨터 유저를 누가 해석 못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3번하고 4번의 차이점 3번엔 유저가 없지만 4번엔 유저가 있구나 해서 선택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100배 더 중요해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됐어? 그래서 선택지 분석하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맨날 해도 막상 시험장 딱 들어가서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를 딱 보는 순간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한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선택지 분석하고 내가 뭘 찾아야 될지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선택지 구분이 제 1번. 됐죠? 그리고 나서는 문제마다 다르긴 할 건데 자, 특히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보자.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는 선택지가 따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선택지가 따로 없잖아. 맨날 나와 있는 거 A, C, B, B, A, C, B, C, A, C, A, B, C, B, C, B, A 이거야 맨날. 그지? 그래서 왜 순서 고르기 문제가 3개 고르는 문제인지 얘기 드렸었나요? 수능이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6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A, B, C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써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 물론 사지선다긴 하지만 우리 선택지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순서 고르기 선택지는 어디 있는 거야? 제시문 A, B, C 자체가 선택지잖아 이건. 그치? 그럼 읽으시면서 못 찾는 거야. 뭐가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를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이것 선택지 구분하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것도 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순서 고르기는 선택지가 따로 없으니까 본문 자체가 선택지고 A, B, C 자체가 선택지이기 때문에 A, B를 읽고 오 그래 이런 내용이구나 아니라 A, B를 읽고 오 A랑 B랑 차이가 뭐지? 이걸 봐야 되고 B랑 C랑 차이가 뭐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차이점이 없으면 두 개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됐죠? 몇몇 스킬은 뭐 더 있죠. 뭐 사람 이름 나올 때는 풀네임이 먼저 나온다 이런 거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가셔도 되는 거고 먼저 생각할 건 순서 고르기입니다. 뭐 찾기?
같은 편 찾기. 무슨 얘기끼리 붙어 있는 게 맞겠습니까? 비슷한 내용끼리, 비슷한 의미끼리 붙어 있는 게 맞겠죠. 됐나? 자, 그다음 모두 마찬가지. 문장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 됐어요? 어제 제가 수업하다가 독해를 뭐 하다가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 시문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 인컴 텍스 소득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런가 봐. 그치?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나를 골라달라는 거였는데 1번에 뭐로 시작했냐면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1번 앞에 1번 뒤에서는 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공황이 길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오호 읽으시면서 뭐가 보이셔야 돼? 그냥 오 그런 내용이다가 아니야. 뭐? 오?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야. 왜? 여기서 뭐라 그랬어? 18세 이상이니까 사람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문장 1번 뒤에 문장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얘기가 없다가 포인트야? 사람 얘기가 없다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뭐가 있냐 뭐가 없냐가 포인트라니까. 그지? 그리고 2번에도 무슨 얘기 나왔었더라?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얘기 나왔었다가 3번에서 비로소 뭐가 나왔냐면 베이비 부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이비 부머스, 베이비 붐 아시죠? 특히 뭐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베이비 붐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베이비 부머가 언제일까? 6.25 전쟁 이후니까 몇 년생? 50년에서 60년생 정도가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게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될 거예요. 그죠? 아, 50년도 아니겠구나. 53년 이후부터겠구나. 아, 그렇겠죠? 그러면 이분들 지금 몇 살이세요? 중간 잡자. 그냥 60년생으로 잡자. 제일 뒤에. 6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인가? 어려워나? 70, 80년, 90년, 40, 50, 60, 60, 70 이렇게 되시네. 됐죠? 그럼 이게 1차 베이비 부머면 2차 베이비 부머는 이때 사람이 많이 태어났으면 이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거 아니야. 다른 나이 때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 20살이면 몇 년, 20살 되면 몇 년이야? 80년이죠. 이 제일 끝으로 잡아도. 그죠? 그러면 80년생 안팎도 2차 베이비 부머들이 되는 겁니다. 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녀분들도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됐지?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독해에서는 배경 지식이 중요해. 근데 베이비 부머가 그냥 단순히 베이비 부머가 단순하게 베이비 부머구나가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부머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몇 나라를 빼놓고는 큰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 끝나고 오래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 베이비 부머 혹은 부머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 요즘 말로 하면 꼰대 얘기하는 거야. 꼰대라고. 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중요한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일 들으실 분 아니고 다시 18세 이상 미국 경제 상황, 미국 경제 공황 상황, 모기지론 사태, 베이비 부머들. 그러면 최소한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어야 되는 거야. 왜? 사람 얘기는 사람 얘기끼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모로버가 붙어 있었어.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글 되게 어려웠어. 미국 경제 상황, 우리가 미국 경제 상황을 다 알 수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얘기가 없네로 시작하시는 게 그 생각이 들어야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읽자가 아니라 계속 뭘 찾아야 돼? 비슷한 것들. 다시 말하면 있는 것 없는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읽으셔야만 저게 보이실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거기까지만 판단하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같은 편 찾기야. 읽는 거 완성. 그리고
우리 모든 독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빈칸. 특히 수능으로 따지면 요 세 개가 3대장이죠. 여기 3점짜리가 제일 많아.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 보지 너무 오래됐어? 수능 따지면 빈칸이 한 4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고 순서가 한 2문제, 삽입이 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4문제, 2문제, 2문제니까 합쳐서 한 8문제 정도 나오고 이게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3점짜리가 가장 많은 문제 유형들입니다. 수능으로 따지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에서도 혹은 모든 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데 빈칸 넣기도 결국 뭐야? 같은 편이야. 빈칸 넣기 문제 풀 때 빈칸 내용, 빈칸 선택지에 있는 1번, 2번, 3번을 읽고 3, 4번을 읽고 빈칸 앞뒤를 읽고 가장 어울리는 것 고르는 거라 그랬어요? 가장 비슷한 것 고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모든 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전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일관성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문제 풀다 보면 엄청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내용 파악 다 하겠다고 덤비면 문제 읽는데도 지문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용, 특히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겨. 그냥 답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기 상식선에 기대서 생각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지?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울리는 거 찾는 건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이 두 개가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거야. 그지?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한지 아닌지는 어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겁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건 그 사람이 개인의 개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비슷한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비슷한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구나.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비슷한지, 파란색이랑 초록색인지 비슷한지 봤을 때는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좀 더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조금이나마 그나마 더 객관적이라고. 그치? 그래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무슨 성 주의하셔야 된다? 일관성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 주제 문제나 내용일치 문제는 그냥 읽고 내용 파악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만큼은 굳이 하나 더 챙겨드리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만큼은 얘네들은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꼭 보면서 읽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한테 수능 강의를 해달라고 뭐 다른 학원 뭐 아시는 분 학원에서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럼 가요. 그럼 가면 이제 1등급 받는 학생들 아니면 2등급 받는 학생들 모아놓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고 싶거나 이런 학생들 강의를 가끔 뭐 특강 뭐 한 달, 2달 합니다. 그럼 걔네 강의할 때 주제 할까? 안 해요. 내용일치 할까? 안 해요. 듣기 평가할까? 안 합니다. 뭐만 해? 딱 요거 세 개만 하는 거예요. 요것도 안 해. 요거 세 개만 딱 합니다. 요거 세 개 어떻게 푸는지 말해주고 푸는 방법 가지고 연습시키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론 다 잘 푸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건 이 세 가지 유형이 될 건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조금이라도 더 잘 풀고 빨리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뭐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일관성에 집중해서 문제 푸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 더 있는 수업에서 계속 보면서 계속 연습을 더 해 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어휘 탓은 안 하겠지만 어휘는 계속 외우셔야 된다? 기본적인 위치와 덩어리 신경 쓰면서 글을 읽는 거다. 이것들은 계속 연습하겠지만 어떤 위치가 기본이고 어떤 위치가 예외인지까지도 문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고 특히 독해에 필요한 문법들을 쫙 한번 모아서 우리 다음에 수업 시작하는 수업에서 다시 한번 쫙 한번 정리하고 독해 수업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논리관계 얘기는 특히 이런 문제들은 일관성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된다. 됐어? 근데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 비슷한 게 2개 있을 때 무슨 내용이 더 앞에 있어야 된다? 더 큰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된다. 가시도. 됐죠? 마지막. 어쩔 수 없어요. 뭐 배경 지식 챙겨야 돼. 뭐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감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얘 2개가 비슷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더 잘 파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이 더 많아야 요 2개가 읽었는데 아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비슷한 얘기인지 조차인지도 모를 때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더라도 우리는 계속 배경 지식을 챙겨 가셔야 되는데
그죠?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주제들, 분야들 뭐 있어요? 독해에서 주제 나오는 분야. 환경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환경 얘기 많이 나오면 환경 얘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 뭐 sustainability라든가 뭐야 카본 프리라든가 뭐 쭉쭉쭉 있어요. 뭐 renewable energy라든가. 그죠? 그것들은 제가 기회 될 때 몇 가지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지? 그래서 환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인데 그 배경 지식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영어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카본 프리나 카본 뉴트럴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속 가능성이 한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sustainability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단어들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경제 얘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경제 얘기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opportunity cost가 뭘까? 그럼 marginal cost는? 한계 비용. 이것도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marginal cost가 한계 비용인데 문제는 한계 비용이 또 뭐야? 그잖아. 그지? 그래서 한계 비용이 뭔지 알면 당연히 더 쉬워지는 거니까. 그죠? 거기 나올 때마다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한다고 한 말씀 드렸는데 너 인생 100년 살았냐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왜? 직업이 뭐야? 영어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독해를 계속할 거 아니야. 독해를 계속하니까 분야를 깊게 알지 못해. 근데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얄팍한 지식들은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당연히 뭐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면 뭐 상사 다니는 친구면 무역만. 그죠? 뭐 자기 회사가 자기 분야가 있을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 모든 분야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들을 쫙 꿰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심지어 영어로 꿰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오 이러다가 나중에는 설명충이라고 싫어해요. 야 그만 좀 얘기해. 더군다나 지금의 설명이니까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야 그거 아니야. 잘 봐라. 선생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특징? 말하기 전에 몇 개인지 얘기하고 시작해요. 잘 봐라. 3개가 있어. 시작합니다. 싫지? 알아?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술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어떤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설명충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쭉 한번 써보자. 환경, 경제 혹은 심리학 엄청 많이 나오고 사회학도 엄청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특히 뭐 의학이나 공공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혹은 심지어는 교육학 얘기도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영어 전공자들이 내기 때문에 어학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음악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됐어요? 쓰라는 거 안 쓰지 마 쓰지 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다 나온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써서 이런 거구나 아니라 쭉 써보면 결국 뭡니까? 완전한 전문 지식 외에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내용까지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진짜 별게 다 나와요. 그지? 그래서 이걸 제가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 결국 뭐다? 다 나온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의 배경 지식들은 계속 정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휘와 배경 지식은 끝나지 않아. 계속 챙기는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겁니다. 까지만 소위 말씀드리고 해서 자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다음 과정, 다음 코스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2달 동안 했던 거 잠깐만 머릿속에 정리하자. 문법 정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한 거야. 정리 쫙 해놨어. 기억에 머릿속에 다 있어? 미쳤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일단 정리해놓고 그 다음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정리하고 똑같이 다 정리하고 똑같이 다 정리하고 이러긴 너무 힘드니까. 그지? 한번 쭉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챙겨야 될 것들 다시 돌아가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2달 동안 정리했던 문법 내용은 제가 노트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법을 보듯이 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하나의 사전처럼 문법 사전처럼 활용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 당연해. 그래도 최대한 남기 위해서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복사를 드렸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복습 문제 푸는 거 말고 제가 드린 복습 자료가 훨씬 더 문제 내용들이 많잖아. 거기에는 쉽게 풀리는 것도 있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지? 근데 그거 안 풀고 놔두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한 번 안 풀기 시작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쌓입니다. 한 번 안 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인간도 인간인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을러. 뇌는 왜 게으를까? 에너지 아껴야 되거든. 우리 몸 중에서 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았다? 오늘 되게 좋아. 컨디션 공부 좀 해야지. 책상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급졸립니다. 급졸리고 막 몸 막 아프고 쑤시고 막 이래요. 그렇잖아. 우리 뇌는 싫어한다니까 머리 쓰는 걸. 그래서 그거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답이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하는 거야. 근데 혼자 공부한다는 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그지? 그래서 저도 직강을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 직강을 들으시는 게 인터넷에서 듣는 거랑 많이 달라. 직강을 들으면 어쨌든 나랑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강제로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잖아. 그지? 인터넷 수업 듣다가 잠깐 하면 툭 지우거나, 잠깐 파우스 하거나, 아니면 뭔가 농담하는 것 같으면 막 뒤로 넘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또 많아요. 어쩔 수 없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직강 들으시면서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문법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푸는 거. 보통 진도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법 풀이별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독해 유형별로 다시 한번 가서 독해 원칙들, 그리고 독해 푸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 갈 거예요. 이 다음 과정은 다 반복이야. 어차피 원칙은 정해놓은 거고, 이제 그 원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거로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자, 혹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앞으로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달간의 수업은 요 책과 그 다음에 독해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는 수업 없고, 다다음 주에 24일? 27일? 24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새로운 수업 아마 프린트로 진행할 것 같은데, 프린트 가지고, 혹은 아마 책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자료 정리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24일부터 계속 수업 다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